네, 오늘은 제가 현장 특집으로 생생한 완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응답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특집 진행해 주실 정동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전문 강사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호에 맞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현장 특집입니다. 현장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또 학생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듣고 선생님한테서 질문 받으면서 했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서 생생한 여러분들의 직접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 꺼내시고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일단 가볍게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사 우리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아이들 속속 입장하고 있고 재밌는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네요. 네. 우리 분홍색 타이가 멋지다는 말이 있네요. 우리 선영 학생, 선영아 사랑해. 정말 이런 친구들 진짜 대학교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하면 EBS 선생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EBS 강사는요, 이제 학교나 혹은 학원에서 한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1차 서류, 2차 카메라 테스트, 3차 면접입니다. 1차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학생부 종합할 때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선생님도 썼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써야 될까요? 선생님은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EBS 강사를 왜 하려고 하냐, 어떤 강의를 하고 싶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썼고요. 2차 카메라 테스트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줘요. 그래서 10분 줍니다. 그래서 풀고 카메라 앞에서 직접 설명해 보기. 그리고 3차는 이제 임원진 면접.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이제 뽑힌 사람들이 EBS 강사로 활동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팁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대학 입시가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뽑고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렵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과, 비교과,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활동. 남학생은 얘기할 줄 모르나요? 남학생 혹시 종합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 한 단어로 뽑아라. 비교과, 종합, 인상. 어떤 류의 인상? 만났을 때 인상? 그것도 중요해요. 한 단어로 제가 종합해보면 학생부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학생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모든 걸 많이 하시는데, 학생부를 어떻게 우리가 채워갈 건가에 대해서 그 채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공부예요. 즉 성적 공부 같은 얘기인데 어떤 교과에 대한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배워서 준비를 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많이 풀어드릴 건데, 자, 학생부의 핵심 포인트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동봉진. 다시 한번 자동봉진. 자가 뭘까요? 자, 율활동. 그리고 동이 뭘까요? 자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학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적으십시오. 자, 자율활동은 천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우와 해야죠. 천자. 그렇지. 자, 동아리 활동은 500자. 반응이 작아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봉사활동 500자. 선생님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진로활동 천자.
즉 글자를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과 학습을 하면 우리가 교과 특기사항 적죠. 교과 특기사항이 있고, 그리고 독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오면 뭘 해야 돼요? 독서하는 거죠. 독서한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의 영역인데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자, 따라해보세요. 소통하라. 소통하라. 자, 지금 선생님이 주변에 막 계세요. 선생님하고 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행동 특기랑 종합의 의견을 쓰시겠죠. 그게 제 1번, 제일 첫 번째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채우는 게 학생부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진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서, 봉사, 동아리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포인트 제가 2가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2가지. 자, 첫 번째는 글자 수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라. 다시 뭐라고요? 글자 수를 의미 있는 활동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 채우면, 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14장짜리 학생부에 있는 학생을 뽑겠어요? 24장짜리 학생부에 있는 친구를 뽑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입학 사정관이다. 24장. 그렇죠. 당연히 그만큼 적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했다라는 거, 학교 생활을 충실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 그런 면이 되면, 그렇죠?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일단 모든 걸 채운다. 근데 어떤 활동?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운다가 핵심입니다. 자, 2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소통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는데 내일 굴 따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공부할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이 충실하다, 성실하다, 성적이 이렇게 안 올랐지만 왜? 열심히 부모님 일을 돕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글을 써주면 여러분들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어떻게? 입학사정관님이 이해할까요? 못 이해할까요? 이해하죠. 여러분과 도시에서 그냥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지 입학사정관이 이 귀한 아이들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열심히 아무리 활동을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역시 학교 선생님하고 제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학생들 질문 뭐 있을까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자, 여기 보면 질문 중에 자소서와 추천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보이는데요. 자소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는 어떤 내용을 넣는 것 같으세요? 자기 소개서죠. 그렇죠? 자기 소개서예요. 중요하죠. 자, 자소서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학생부에 못다한 자기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뭐라고요? 학생부에 못다한 자기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학생부에 최대한 담는 겁니다. 학생부에 없는데 자소서에 많이 적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최대한 담고 못 담은 이야기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행동 특성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걸 잘하는데 더 잘 봐주세요. 이 친구는 이게 약한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추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추천 잘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두자 소통. 뭐하라? 소통하는 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있는 게 저희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담도록 하자. 또 학교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추천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기게 하자. 그런 말씀이셨죠? 정말 정리 잘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입시 한라인 많이 시청하시면서 입시 정보 많이 얻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할 때 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기준은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네, 평가 기준 궁금하시죠? 네. 그렇죠. 막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학업 능력. 첫 번째 뭐라고요?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자, 세 번째는 인성.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교과에 대해서 자기가 학업 능력이 되어야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자소서의 1번 질문이에요. 학업적 역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2번 전공 적합성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아리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과에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아시겠어요? 3번에는 어떤 내용이야? 자소서의 3번 내용 혹시 아시는 친구? 학교 생활, 맞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갈등과 배려, 그런 우리가 막 싸웠던 내용이나 리더십 같은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할까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네, 선생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의 최남단 완도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근데 이 완도 이런 지역 특수성 그런 걸 반영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완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에 있죠. 섬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전형이 있나요? 농어촌 전형이 있고 제가 찾았던 자료 중에 강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을 위한 특별 전형이 또 있어요. 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특별히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많거든요. 알아야지 쓰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나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학교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한 뒤에 보통 우리가 수시 몇 가지 원서를 쓰나요? 수시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개를 쓰죠. 6 플러스 2에서 8개 정도의 학교를 즐겨찾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요소와 어떤 포인트를 하는지를 항상 메모를 하셔서 그 학교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8개 학교에 전형료가 다 떠 있어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도 떠 있고 올해의 면접 예상 질문도 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련 학교의 면접 질문이 거의 그대로 물어요. 그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익히셔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학교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에는 고른 전형이라고도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는 정원 내에 관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 정원 외에 관리도 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몇 가지 학교 찾아라고요? 8가지. 그렇죠. 학교에 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그렇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잘한다. 저까지 저절로 막 암기가 되는데요. 당연하죠. 네. 반복입니다. 학습은. 네,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학교의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서 그 학교의 전문가가 되자. 근데 선생님 이 고른기회 전형으로 이제 뽑는 수는 적지만 원래 지원 가능한 학생도 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다양한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좀 자격 아시고 싶죠? 자기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 드릴게요. 하나는 농어촌 전형,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배려 전형이 있고요. 사회적 기여자 전형이 있어요. 세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농어촌 전형의 기준을 아는 친구, 농어촌 전형을 응시하실 친구 막 움직이려고 해요. 예.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여기 같은 지역에서 나와야 돼요. 오우, 박수. 아우, 잘한다. 이 질문 하나. 그러면 학생 혼자도 괜찮을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쓰면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같이 몇 년? 6년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 법이 언제 바뀌었냐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전형을 활용하려고 고의적으로 밖에 나갔던 친구들이 6년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쓸 수 없고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셔서 자기가 원하는 과 학교에 몇 명을 뽑는지 이게 중요한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바로 넣지 마시고 소시는 바로 넣되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계속 경쟁률을 보시면서 경쟁률이 그래도 낮은 과에 넣으시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의 특징은 그렇고 대신 12년이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세요? 12년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쭉인데 어떤 경우? 그렇죠. 아우 잘한다. 부모님이 아니고 혼자 있을 경우에는 몇 년? 12년. 그렇죠. 그래서 A형, B형에서 A형 같은 경우에는 6년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확인해야 돼. 중간 혹시나 이사를 갔거나 아버지가 여러분하고 상의 없이 회사 때문에 이사를 했다 하면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넣었는데 서류가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특성화 고교 있죠. 특성화 교구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이제 탈북 주민한테 주는 어떤 사회적인 배려하는 차원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공헌자. 자,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자에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사회공헌자. 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군인. 혹시 아버지가 군인인 친구 혹시 있나요? 친구 왜 손 들려가 했잖아요, 금방. 군부사관인데 만 15년 이상 재직한 분의 자녀는 또 군무를 할 수 있고요. 혹시 경찰관 있으신가요? 아버님 중에 경찰관. 혹은 소방직 공무원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것 같아. 이거 네. 다자녀. 이거 있다. 분명히 있다. 다자녀 집에 한 10명 된다. 아니 10명 10명까지 필요 없고 네. 자녀가 3명 이상. 맞아요. 자녀가 3명 자기 이상. 집에 3명 이상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우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셨냐면 사회공헌을 하셨습니다.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좀 꼼꼼히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좀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해지는 것이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좀 차별화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섬에 있죠. 섬에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잘 하려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세부 특기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러분 비교과 활동을 하실 때 주로 어떤 활동을 여러분들 하세요? 비교과라 하면 스펙이다 했을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 활동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좀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뭐냐면 스펙과 교과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일을 다른 비교과 준비를 한다고 교과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의 본부는 뭔가요? 비교과인가요? 교과인가요? 교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올려서 그것을 하는 부분이고 비교과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떤 추세예요? 그렇죠. 비교과를만 한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교과에 대한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정말이에요. 교과에 대한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가 따로 놀지 말고 좀 이렇게 융합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지금 올라오는 질문 중에 섬이라서 동아리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질문.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할 때 자기가 선택한 그 진로와 꼭 관련이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안 그래도 강송이 학생, 또 그 예슬 학생, 태영 학생, 질문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민 많죠. 동아리를 어떤 걸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진로와 연결시키는지, 교과와 연결시키는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윤리 시간에 공리주의를 우리가 배운다. 공리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니까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 5명 모여서 뭘 만들 수 있을까? 학술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윤리 심화 알기 혹은 소크라테스 카페 동아리.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다 동아리. 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섬 우리는 윤리가 궁금하다 동아리. 마음껏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3, 4, 5 모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학술 동아리가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마이클 셀던의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책을 읽으면 어떤 게 될까요? 독서 활동이 되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선생님 이 내용 너무 좋은데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3, 4, 5 발표를 모아서 제출하면은 하나의 무슨 대회가 될까요? 발표대.
발표 대회를 하면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교과와 관련된 상, 독서, 동아리까지. 그래서 따로 구별하시지 마시고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즐겨서 하시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꼭? 자, 선생님 아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과? 선생님과?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이 그냥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변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에 김관호 선생님 계시죠? 진로 선생님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가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선생님 이런 대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리더십이죠. 그래서 상장 같은 거 많이 만들면 되죠. 학생이 이렇게 소통을 잡고 하면서 선생님 이런 부분 상장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까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소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빵빵하게 채워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소통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자, 여기 또 올라오는 질문 중에 노화도는 섬이라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어렵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꼭 많이 채워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네요, 선생님. 봉사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봉사활동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봉사활동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냥 봉사할 거면 공부해라. 그냥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공부하는 것이 나아요. 대신에 자 특기 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생각하고 해라. 그 생각한 내용들이 특기사항에 적히고 그런 내용이 자소서에 몇 번? 3번에 적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예쁘고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그리고 사회를 위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자, 전공과 무관한 봉사활동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작지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섬이기 때문에 주변에 양식도 많이 하시죠? 네. 자기 집 혹시 양식하는 친구 손 들어볼래요? 좋아요. 우리 양식하는 친구들 보면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도와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단순히 집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의 지역 봉사 경제 활성화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저 집안일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먹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을. 그래서 어떤 전복, 엊그제 이제 전복 먹고 왔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전복이 크려면 뭘 줘야 돼요? 밥 주나요? 다시마예요? 다시다예요? 다시마죠. 다시마를 주는데 우리 공동어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선생님 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알겠어 하면 뚝뚝뚝뚝뚝 해서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권장해서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라는 게 꼭 어디 병원 가서 요양원 가서 꼭 경찰서 가서 소방서 가서 이런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봉사의 색깔을 만든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충분히 활용하여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학미선 학생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했네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면접 준비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한번 제가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1년의 스케줄을 보면요. 한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전까지는 내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면접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 내신 성적을 우선 잘 받아놓은 다음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1차 발표, 2차 발표 학교마다 좀 발표일이 다르거든요. 1차 발표가 나면 합격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슷한 과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때 면접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생님 말씀 100% 다 공감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면접 준비에 대해서 하나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녹음하세요. 녹음하셔 들어보시면 손발이 오글오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 듣는다니까. 근데 들어보면 객관적 평가 가능하고, 그리고 누구랑? 옆에 있는 친구랑. 친구가 사정관처럼 앉아서 이렇게 질문, 예상 질문이 다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 준비한 뒤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바쁘신 건 아는데 저에게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선생님과 딱 앉아서 하면 분위기가 확 잡힙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음뿐만 아니라 요새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도 되니까요. 직접 동영상 찍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손짓을 자꾸 하는구나, 내가 발을 떠는구나 이런 것도 아이들 알 수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촬영하는 거. 이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대한 답을 해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시간 빠르죠? 네. 다시 할까요? 본심이 나오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너무나 아름다운 곳 완도에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경청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느낌도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깊게 다뤄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간 학생들이 가졌던 많은 궁금증들 이번 시간을 통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요, EBS 게시판에 직접 문의해도 빠른 답변 얻을 수 있고요. 또 보다 구체적인 입시 정보는 저희 입시한라인 입시 정보에서 각 전형별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할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좀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알려주셔서 뭔가 감사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그냥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그냥 제가 보기만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쌤들이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막 뭔가를 새로 알아가니까 그게 좀 기억이 더 남고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왔을 때도 이렇게 촬영해보고 싶어요. 저는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요. 진로는 바뀌는 게 아니라 휘어간다는 말 듣고요. 바뀌어도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리더십 전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되게 하나하나 찝어주시니까 되게 재밌었고 또 남자 선생님 되게 재밌으셨어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다른 도서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챙겨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뭐하고 수능 대표 갈래? 뭐하고 수능